밤 9시 15분. 전자시계의 숫자가 냉정하게 시간을 카운트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아니, 원래는 조용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복도를 타고 소리가 흘러내렸다. 아이의 울음. 아니, 울음이라고 하기도 애매했다. 목이 메인 채 새어나오는 신음에 가까웠다. 영숙은 주방에서 반찬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가스불은 이미 껐다. 행주를 옆에 내려놓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방 밖으로 나갔다. 관절이 까거덕거렸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의 감각은 예민했다. 복도 끝, 손자 민재의 방. 문을 열지는 않았다.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들었다. 왜 또 그래, 우리 민재. 왜 울어? 영숙이 문을 밀어젖혔다. 이불 속에는 아이가 웅크린 채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목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눈은 흐릿했다. 7살. 아직도 여릴 나이였다. 할머니.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나 엄마가 싫어. 그 순간 공기가 멎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손을 맞잡았다. 그 작은 손가락이 떨렸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뭘 해서 싫은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난. 말이 더는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듯했다. 아이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무섭다는 표정이었다. 아주 명확하게. 영숙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할머니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빨라지고 있었다.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안아온 이 몸. 아이의 울음의 종류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5살 때 무서운 꿈에서 깬 울음. 6살 때 친구와 싸워서 난 울음. 7살 때 양쪽 다리를 깨진 울음. 하지만 이런 울음은 처음이었다. 이건 두려움이었다. 이건 분노였다. 이건 무언가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절망이었다. 영숙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아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조심스럽기로. 할머니가 있으니까 자. 편하게 자. 아이는 여전히 떨었다. 하지만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10분쯤이 지났을까? 민재가 얕은 숨으로 잠이 들었다. 영숙은 아직도 그 자세로 있었다. 아이의 머리 위에 얼굴을 얹고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한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그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자지 못했다. 며느리가 떠난 지 3년.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아들 준호는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다. 수진이라고 했다. 1년 만에 세상이 조용해질 틈도 없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다. 민재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함께 영화도 봤다. 케이크도 사 먹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아이가 주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됐을까? 아, 이번 주말도 아빠 집 가야 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냥 아이의 버릇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가정 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낯설어서 그럴 거야. 영숙은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왔다. 곧 익숙해질 거야. 아이는 수능력이 좋은 아이니까. 하지만 오늘의 울음은 달랐다. 그 울음 속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영숙은 한밤 내내 천장을 봤다. 새벽 4시경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갔다. 거기엔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남편 준성이 생전에 그 서랍에 시계며 팔찌며 인장을 보관했었다. 영숙은 서랍을 조용히 열었다. 손가락이 어둠 속을 더듬었다.
겨울옷 냄새, 팔찌에 찬 느낌, 그리고 작은 검은 상자, 손에 잡혔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렸다. 거기엔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녹음기였다. 아,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었나? 그녀는 그것을 닦았다. 천천히, 마치 유물을 다루듯이 전원 버튼을 눌렀다. 빗소리, 여전히 작동했다. 영숙은 그것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검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민재가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건가?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한가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새벽 5시 영숙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아이의 책가방을 꺼내 들었다. 내일 학교 갈 때 쓸 가방이었다. 조용한 손 놀림으로 그녀는 녹음기를 가방의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재야, 이제 할머니가 알아볼게.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있기만 해. 새벽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부엌의 냄새가 아파트 구석구석을 채웠다. 콩나물국, 계란말이, 톱밥. 영숙은 밥을 푸고 있었다. 국자가 쨍 소리를 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아들 준호였다. 30 중반의 남자였다.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다. 아, 아침 되셨어요? 준호가 손목시계를 봤다. 느슨한 인사였다. 응, 밥 먹어. 영숙은 밥그릇을 밀어냈다. 준호는 한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다. 핸드폰은 여전히 다른 손에 있었다. 어제 저녁에 준호 얘기를 들었어. 영숙의 말이 뜨거워지는 고기 위에 떨어졌다. 뭘? 민재가 뭔가 불편해 보인다고 엄마가 싫다고 울었어. 준호의 입에 들어가던 숟가락이 멈췄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아이가 그 정도 말은. 시작이가 뭐니? 난 너보다 그 아이를 더 오래 알았어. 울음의 종류를 아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아요. 제가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아이도 민감한 시기일 수 있잖아요. 수진이가 아이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로. 너 민재 얼굴 제대로 본 적 있니? 그럼요. 언제?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영숙은 국을 떠밀었다. 너 잠이 부족해 보여. 밥 먹고 일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빨리 먹고 가버렸다. 핸드폰을 들고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일에 치여 자기 아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자.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맡겨진 아이. 그 여자 수진이 하는 행동을 정말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할까? 오전 10시경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아이는 학용품 가방을 내려놨다. 늘 그렇듯이.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체육은 안 했어요. 왜? 선생님이 아프셨대요. 영숙은 아이를 자세히 봤다. 오늘 아침의 울음과는 달리 아이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학교에서는 괜찮은 모양이었다. 그럼 뭘 했니? 음악? 아이가 어깨를 웅크리며 웃음을 흘렸다. 맑은 웃음이었다. 할머니의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쓸었다. 좋겠네. 그럼 밥 먹어. 할머니, 핫도그 먹고 싶어요. 학교에서 먹었잖아. 근데 또 먹고 싶어? 안 돼. 아이가 웃음을 더했다. 영숙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불완전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은 계속 아이를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팔에 상처는 없나? 목에 자국은 없나? 움직임이 어색한 곳은? 오후 2시, 아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시간이 되었다. 준호가 데리러 왔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왔다. 수진은 아파트 입구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구멍난 시선으로. 영숙은 민재를 줄 세우고 현관에 섰다. 주말 잘 지내고 와. 네, 할머니. 아이가 짐을 들었다. 아, 그리고 민재. 네. 할머니는 항상 너를 생각한다. 기억해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의 각도는 이상했다. 뭔가 위축된 느낌이었다. 아이는 차로 향했다. 수진이 아래로 내려 계단 발치에 서서 아이를 기다렸다. 웃음을 지으며 민재, 잘 있었어? 네. 아이의 대답이 짧았다.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네. 또 짧은 대답. 수진의 웃음이 살짝 굳었다. 뭐해? 빨리 타. 아이가 차에 탔다. 영숙은 그 모습을 4층 높이에서 내려다봤다. 밤 11시 30분 조용한 거실. 거기엔 영숙과 녹음기만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가방을 꺼냈다. 조용히, 매우 조용히. 아이의 방 침대 밑에 몰래 숨겨놓은 작은 스피커를 꺼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삐.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 내 학용품 가방 있어? 민재의 목소리. 그 다음 자동차의 시동음. 차 안이었다. 그 다음 목소리. 민재, 오늘 학교는 또 뭘 했어? 여자의 목소리. 수진이었다. 음악했어요. 음악? 뭔 음악? 피아노? 아니에요. 그냥 노래. 아, 노래. 근데 너 얼마 전에도 노래 안 배웠어? 자꾸자꾸 똑같은 거 배워? 긴장. 영숙의 몸이 경직되었다.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른 거? 들려봐.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몰라요. 몰라. 넌 항상 몰라. 안 들었어? 한 번만 불러봐. 침묵. 그 침묵이 길었다. 뭐해? 말 안 해? 왜 계속 이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 넌 왜 이래? 너 진짜. 차 안의 공기가 변했다. 화면엔 떨리는 손가락들이 보였을 것 같았다. 아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남자. 수진아, 그만해. 준호였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운전에만 집중해. 그 뒤론 아무 대사가 없었다. 다만 차의 엔진음과 도로의 소음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의 숨소리. 영숙은 녹음기를 멈췄다. 손이 떨렸다. 아주 천천히. 그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다. 준호가 민재를 데려다 줬다. 아침 9시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준호가 인사했다. 네, 잘 있어. 민재는 괜찮아? 네, 잘 있습니다. 이번 주엔 민재가 더 잘 지낼 거예요. 수진이도 노력한대요.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놨다. 이미 밥상을 펼쳐 있었다. 준호야, 너 민재 얼굴 제대로 본 적 있니? 이건 어제의 질문 반복이었다. 그럼요. 왜요? 그 아이가 편해 보이니? 너 아내 앞에서. 준호가 시선을 피했다. 엄마, 아이가 요즘 좀 예민한 시기거든요. 다 적응 과정이에요. 그의 말은 공허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놓은 대사를 읽는 것처럼. 적응이라고? 3년이 지났는데? 엄마,
넌 아무것도 본 게 없구나. 영숙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일렁였다. 준호는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밥을 먹고 있었다. 밥알 하나하나를 입에 집어넣으며 마치 시간을 버티는 것처럼. 너 회사는? 네, 가봐야겠어요. 일이 많아서. 그래. 가. 준호가 일어섰다. 인사는 하지 않았다. 그냥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고 있었다. 정오쯤 영숙은 시장에 갔다. 반찬 재료를 사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영숙 씨. 나이 비슷한 여자였다. 이웃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두 여자는 옆으로 걸으며 인사를 나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 손자 때문에 신경 쓸 게 많긴 한데요. 영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웃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 좀, 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요? 저, 아파트 6동에 사는 여자. 준호 오빠의 아내분? 네. 그 여자, 예전에도 좀 그랬어요. 그랬다고? 네. 아이를 보면서, 저 사람 아이 정말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항상 뭔가 조여 있어 보이거든요. 영숙의 몸이 굳었다. 그 정도로요? 네. 백화점에서 본 것도 있고, 시장에서도 본 것도 있고, 아이가 뭐 주의를 끌거나 하면 그냥 드센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저길 보면서 불안했어요. 정말 그 이웃은 자신의 쇼핑백을 조정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저 아내가 좀.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두 여자는 시장을 나왔다. 아무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밤 10시경 영숙은 다시 녹음기를 켰다. 이번에는 좀 더 앞으로 감았다. 차 안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의 부분이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재 뭐해? 들어가. 네. 현관문을 여는 소리. 아빠. 미리 왔어? 남자의 목소리. 아니, 준호 아버지라고 알려진 소리는 아니었다. 응.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그건 준호가 아니었다. 그럼 누구? 영숙의 눈이 커졌다. 곧 목소리가 명확해졌다. 다른 남자였다. 새로운 목소리였다. 민재. 요즘 뭐해? 안녕하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또 작아져 있었다. 오라버니? 오늘 와. 수진의 목소리였다. 이전보다는 밝았다. 응. 짬이 나서. 그 남자의 목소리. 좋은데. 민재, 너도 좋지? 수진의 손이 아이 머리를 쓸어내렸을 것 같았다. 네. 응. 그럼 잠깐 밥 데워. 음식을 데우는 소리. 그리고 곧 밥 먹는 소리. 수저 소리. 그리고 대화. 요즘 학교는? 그 남자가 물었다. 좋아요. 요즘 한국말 많이 했어? 엄마가 말했어. 넌 좀. 오라버니. 수진이 끼어들었다. 뭐해? 아이 앞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좀 느려서. 우린 시간이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 부드러움이 더 섬뜩했다. 민재, 너 새아버지가 얼마나 널 위해주는지 알지? 오라버니는 이모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넌 감사해야 해. 네. 아이의 목소리는 더는 감정이 없었다. 그 뒤 밥 먹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가 조용히 해. 다시 울면 갑자기 누군가의 큰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그게 준호였다. 당신은 빠져. 내가 알아서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만하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리고 갑자기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 뒤 아주 작은 아이의 억눌린 울음.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울음을 참고 있었다.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숙은 녹음기를 끄버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에서 떨어졌다.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안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한 점도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에 얼룩을 세며 한 점, 두 점, 세 점. 세기를 그만둔 지는 한참 전이었다. 그 주 일요일, 준호가 민재를 다시 데려다 줬다. 평소처럼. 영숙은 밥상을 차렸다. 평소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밥 위에 계란말이도, 국 속에 콩나물도, 아이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도. 민재는 밥을 천천히 집었다. 숟가락질이 조심스러웠다. 민재,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맛있게 했잖아. 네, 할머니. 아이는 천천히 먹고 있었다. 입안에 밥이 가득했을 때도 목을 한 번에 넘기지 않고 아주 작은 양씩 나누어 먹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숙은 그것을 봤다. 민재, 괜찮아? 뭔가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의 대답은 빨랐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긴장으로 차 있었다. 오후 준호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 일요일 저녁은 항상 그랬다. 그럼 엄마, 저 가보겠습니다. 응, 가. 영숙은 손을 흔들었다. 아이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밤 9시경 영숙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준호에게서 엄마, 혹시 민재한테 수진이 얘기하셨어요? 영숙의 손가락이 정지했다. 어떤 얘기? 뭐? 수진이가 나빴다거나. 그런 얘기요. 했어. 영숙은 짧게 답했다. 엄마, 왜요? 그건, 넌 왜 아무것도 안 해? 영숙의 문자가 이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얼굴을 봐라. 제대로. 더 이상의 답장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오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이었다. 그 여자는 허락 없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칼날이었다. 네, 들어와. 영숙은 침착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시어머니, 제가 여쭤보려던 게 있어요. 뭐? 민재가 시어머니한테 저에 대해 뭔가 들었나요? 영숙은 수진을 정면으로 봤다.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목의 움직임을, 손가락의 떨림을. 그럼 넌 뭘 했나? 영숙의 질문이 돌아왔다. 수진의 웃음이 잠깐 굳었다. 저요? 전 뭐, 아이를 잘 돌봤어요. 엄마 노릇을 했어요. 엄마 노릇이라고? 네. 이 아이를 내가 돌봤어요. 밥도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그 순간 영숙이 일어섰다. 커피 한 잔 줄까? 수지는 놀랐다. 아, 네. 커피, 마실? 아, 괜찮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마.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건 제안이 아니었다. 수지는 꼼짝할 수 없었다. 마치 그 어조에 짓눌린 것처럼. 영숙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동안 거실은 조용했다. 영숙이 돌아왔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마. 수지는 손을 비스듬히 들었다. 저 커피 싫어해요. 그럼 물. 수지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할머니의 눈빛만 마주했다. 그 눈빛이 뭘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 전화 갈게요.
수진이 일어났다. 그래. 가. 수진은 현관으로 갔다. 거기서 멈췄다. 돌아서서 영숙을 봤다. 시어머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뭘? 얘가 말이에요. 얘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왜 자꾸 시어머니를 조종하려고 하는지. 조종?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아기에 찬 웃음이었다. 네. 이 아이. 제 말을 들으면 울음을 더 크게 해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조종하는 방법을 벌써 알았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나가버렸다. 그 뒤 잠시 영숙은 거실에 서 있었다. 혼자 그 여자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거짓말? 조종? 그럼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아니다. 영숙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 녹음기에 다 담겨 있다. 그건 생각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사실이다. 목소리였다. 울음이었다. 그날 밤 10시 준호가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연락했다. 엄마, 저 집 앞에 있어요. 들어가도? 응답이 곧 나왔다. 응, 들어와. 준호는 들어갔다. 거실에 불이 모두 켜져 있었다. 영숙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앉아. 그건 명령이었다. 준호는 앉았다. 영숙의 손가락이 노트북 터치패드를 눌렀다. 스피커 볼륨을 올렸다. 방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들. 차 안에서의 수진의 목소리. 다른 거? 들려봐.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아이의 침묵. 왜 말이 없어? 그 다음 준호의 목소리. 수진아, 그만해. 다시 수진.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 그만하라니까. 탁. 그리고 아이의 울음.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다음이 있어. 영숙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파일 이름을 가리켰다. 그곳엔 무수한 파일들이 있었다. 날짜별로. 이것들 다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봐. 영숙이 또 다른 파일을 켰다. 그 안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있었다. 조용히 해. 또 울면. 그 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다시 아이의 억눌린 울음. 준호가 일어섰다. 이게 어디서? 내 아들 가방. 아빠. 아, 제가. 넌 뭐 했어? 옆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예리했다. 저도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넌 아버지잖아. 준호의 눈이 물에 젖었다. 엄마, 저도 그동안 몇 번이나.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동안이 몇 번인데. 아이는 계속 맞아. 영숙이 일어섰다. 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넌 아무것도 본 게 없었지. 내가 맞지? 회사만 다니고 아이 얼굴도 안 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은 준호를 지나쳐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9번 하나를 눌렀다. 경찰서 앞. 영숙은 손에 녹음기를 들고 문 앞에 섰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많은 것이 바뀔 거였다. 아들, 새 며느리, 손자, 가족, 모두. 이걸 내면 가족은 끝이겠지. 그 생각이 영숙의 발을 붙들었다. 손자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필요할 텐데 아이가 더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밤 공기가 찬 것 같았다. 영숙은 경찰서 문을 등지고 섰다. 가슴에 녹음기를 안고.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할머니, 나 엄마가 싫어. 그리고 그 뒤에 울음. 억눌린, 두려운, 절망하는 울음. 그리고 차 안에서의 목소리. 조용히 해. 또 울면 탁. 영숙의 눈이 감겨졌다. 그리고 다시 떠졌다. 그녀가 본 게 뭔지 생각했다. 아이의 움직임, 아이의 눈빛, 아이의 떨림.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몸의 반응은 연기할 수 없다. 영숙은 경찰서 문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들어갔다. 따뜻한 실내의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다. 접수 창구에 가서 녹음기를 올려놨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이 안에 아이가 당한 일이 다 있습니다. 경찰관은 녹음기를 들었다. 신고하시는 건가요? 네.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3주가 지났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5세 아동 학대, 내부 신고로 밝혀져. 계모 체포. 화면엔 수진이의 얼굴이 잡혔다. 경찰청 앞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어씨. 녹음기에 남겨진 음성 파일로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아동의 보호자인 아버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그 다음 장면. 법원 앞.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시어머니가 손자의 녹음기를 통해 발견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뷰가 계속됐다. 기자들은 영숙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자들의 손이 밀려왔다. 할머니, 한마디만. 마침내 어떤 기자가 물었다. 한 할머니, 아이를 위한 결정이셨나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셨나요? 영숙은 멈췄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다. 아이는 울지 말라고 배워선 안 됩니다. 사랑받으며 자라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가족이 뭐냐고요? 이걸 하도록 밀어낸 게 가족입니다. 한 아이를 울리는 게 가족이라면 나는 가족을 택하지 않겠어요. 영숙은 돌아섰다. 기자들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다. 피고인은 아동보호 태만죄로 처벌한다. 그 다음 수진이의 차례였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 6개월. 수진은 얼굴을 저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아이가.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었다. 법정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석 달 뒤, 준호는 벼락을 맞은 사람 같았다.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는 직원 신상에 관한 우려라는 모호한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아내의 행동을 방치했다는 것을. 준호는 변했다. 더 이상 아이를 주말마다 보내지 않았다. 전적으로 친권을 포기했다. 영숙이 민재를 키웠다. 법원에서 임시보호 조치를 내렸고 그 뒤 정식 양육권을 인정했다. 한 번은 준호가 영숙에게 물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영숙은 한참 침묵했다. 너는 뭐 하려고 그래? 죄책감이. 죄책감은 나중이고 먼저 아들한테 가. 그리고 뭐라고 할지 생각해. 평생 생각할 거다. 봄,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민재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아침 8시 30분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민재가 영숙의 손을 잡고 내려왔다. 할머니, 난 정말 갈 거야? 응, 가. 선생님이 기다린다고. 할머니도 와. 할머니는 나중에 데리러 올게.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내려와 아이를 맞이했다.
민재, 어서 와.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안전했다. 영숙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이 아이,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린 충분히 기다릴 시간이 있어요. 민재가 버스에 올랐다.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영숙이 손을 흔들어줬다. 버스가 떠났다. 오후,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시간. 영숙은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왔다. 할머니, 아이가 뛰어왔다. 아직도 조금 어색하지만 뛰었다. 평범하게 뛰었다. 오늘 뭐 했니?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손에 그린 그림을 보였다. 원으로 된 기하학적 모양이었다. 이게 뭐지? 할머니. 할머니 얼굴이래요. 그림 한가운데엔 큰 원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원들이 있었다. 눈, 코, 입,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원. 이건 영숙의 눈가가 젖어왔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이의 머리를 만졌다. 잘 그렸네. 정말 잘 그렸어. 할머니 집에 붙이자. 응. 아이가 팔을 영숙의 목에 감았다. 영숙은 아이를 안았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녁, 영숙은 아이와 함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민재는 처음엔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서서히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할머니, 나 친구 만들 수 있을까? 아이가 물었다. 응, 충분히. 근데 나 다시 울어도 괜찮아? 영숙이 아이를 봤다. 그 아이의 불안한 눈빛,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영숙은 아이를 안기로 했다. 응, 울어도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이가 할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곳엔 따뜻함이 있었다. 밤 8시, 집에 돌아온 영숙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먹던 음식도 많아졌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아이가 동화를 읽어달라고 했다. 영숙은 침대에 누운 아이의 옆에 앉아 책을 펼쳤다. 옛날에 영숙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책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반 페이지 정도를 읽었을 때 아이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영숙은 계속 읽었다.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그리고 책을 덮었다. 조명을 끄고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거실에 돌아온 영숙은 창밖을 봤다. 봄밤이었다. 별들이 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정적 속에서 생각했다.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중에 옳은 것이 있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아이를 잃은 건 아니었나? 아들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다. 아이의 울음이 멈췄다. 아이의 눈빛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아이가 다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평범한 웃음, 자신감 있는 웃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밝은 햇살이었다. 민재가 일어났다. 할머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이가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았다. 계란 스크램블이 있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영숙은 아이를 바라봤다. 그 얼굴에 떠 있는 미소. 그것이 너무 평범했다. 그 평범함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 오후, 유치원 놀이터. 민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직도 약간 어색하지만
뛰고 있었다. 민재, 여기 와. 다른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민재가 달려갔다. 멀리서 지켜보는 영숙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70대의 피부, 인생을 살아온 흔적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미소가 스며 있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에 부서졌다. 황금빛으로. 영숙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우리 민재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끝내 버텨낸 자의 눈물이었다. 그건 아이를 지킨 할머니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눈물이 빛에 반짝였다. 마치 봄 햇살의 빗줄기처럼.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평범한, 밝은, 희망찬 웃음. 아이가 다시 뛰어다니고 있었다.